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3번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죠. 자, 원칙 읽어드립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특례가 있죠. 특례, 즉 용도지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국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넘기면은 그 조문이 기역과 니은이에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묶어서 용도지역 지정 특례예요. 제목이 용도지역 지정 특례죠. 그럼 여기 제목을 잠깐 보실래요?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용도지역 지정할 때 특례가 허용되니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제목이 그런 의미잖아요. 자, 먼저 법조문을 읽어드립니다. 이런 교재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자, 국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다른 경우입니까? 같은 경우입니까? 같은 경우 이게 핵심이야.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바다의 매립 목적과 그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가 있은 날부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면 설명드리세요. 교재는 조문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교재를 읽으면 되죠. 그림으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봐주시죠. 여러분,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농림지역이라고. 농림지역이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주변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농림지역 앞바다, 국유수면 바다입니다. 농림지역 앞바다, 국유수면 바다예요. 바다인데 한번 보세요. 자, 농림지역 앞바다를 매립합니다. 매립을 했고요. 이만큼 빗금 침투만큼 국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고요. 그 매립의 목적이 농지조성이에요. 농지조성이 목적이 농지조성. 그러면은 바다의 매립 목적이 농지조성이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도 뭐죠? 농림지역이니까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 같을 때는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매립의 준공 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은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봅니까?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관계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별도로 이를 고시를 해야 돼요. 관계되는 시장 군수들은 이를 고시해야 된다. 그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 3번은 지금 거기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니은번 설명드립니다. 니은번. 자, 국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자, 첫 번째,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경우.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이거나 그 다음에 매립구역이 두 개의 성의 용도지역, 두 개의 성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의 원칙대로 무엇을 결정합니까?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용도 지역 지정 특례를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시죠.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니까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요.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보이겠죠. 농림지역이에요. 밑에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습니다. 네, 바다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농림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 바다, 농림지역에 접하고 있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기업본에서는 매립의 목적이 뭐죠? 농지조성이잖아. 이번에는 바다, 농림지역 앞바다를 매립한 목적,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의 목적이에요. 무슨 도시냐면은 농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항만 도시 건설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번엔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니까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다를 때는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해야 돼요. 한마디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비교해봐, 비교.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때는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지 않고 매립의 준공 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특례가 허용되지만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를 때는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거 예를 들을게요. 이것도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의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그림을 이쪽에 그릴까요? 네, 여기 보세요. 오른쪽은, 왼쪽은 도시지역이에요. 왼쪽은 도시지역이고, 오른쪽은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고, 밑에는 공유수면 바다예요. 이번에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는데, 매립구역이 이렇게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의 매립구역이 왼쪽은 도시지역에 걸쳤죠. 오른쪽에는 관리지역에 이웃하게 됐죠. 이렇게 매립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게 된 경우에도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이 되니까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업관위원회에서 법조문을 설명드린 거죠. 솔직히요. 이런 부분 한번 듣고 나면은 처음에 들으면 낯설 뿐이지 한번 이해하면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게 출제가 자주 반영되지는 않아요. 안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분 이상 혼자 복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2, 3분 정도 반복해서 보고 진도가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5분 이상 복습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된 거거든. 강의 들어야 된다고. 듣고 이해하고 순식간에 복습하고 지나가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64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등 의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본의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습니까? 기억본의 별표 2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별표 한 2개 두시고 자,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 도시적 결정고시 의제를 그대로 법조문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현장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하면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뭐 화면 박스안에는 교재 박스에는 그대로 화면에 옮긴 거죠. 여기 봐주세요. 네, 이번에는 용도지역 지정특례에서 도시지역으로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이때 결정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성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이성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보는 경우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이성 것으로,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성 것으로 보는 대상을 여기 소개한 거예요.
교재 박사안에 보시면 이거하고 순서 똑같습니다. 읽어볼게요.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되어 있죠?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이 법,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용도직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라. 아셨죠?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현장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여러분 박스에는 A와 B로 표현되어 있죠? A, B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A와 B, 원리가 똑같으니까. A, B, 고개 드시죠? 자, 한번 봐요. 자, 설명드릴게요. 박스 안에 A와 B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인천. 좋다, 인천. 인천은 용도지역이 대부분이 도시지역이 많겠죠? 네,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밑에는 인천 앞바다예요. 봄바다. 좋겠다. 그죠? 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인천 앞바다라고. 인천 앞바다 보이죠? 인천 앞바다는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맞죠? 이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항만도시를 건설하려고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구역, 항만법상 항만구역을 지정했거나 어항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이 뭐죠? 국토교육법 시간이잖아. 국토교육법 공부하면서 이 법은 무슨 법? 국토교육법. 건축법 공부하면서 이 법은 건축법. 이 법,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봐요. 항만구역은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법으로 지정된 구역이라 말이야. 항만도시가 뭐냐면은 인천에 가면은 1부도, 2부도, 3부도가 있잖아. 거기에는 무역선이 들어와서 수출입 상품을 싣고 들고 나잖아. 그 항만 1부도, 2부도 그 항만구역 그 지역을 뭐라 그래요? 항만도시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항만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연립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을 지정했거나 어항구역이 뭐죠? 어선이 들고 나고 생선을 내려서 경매하고 해수를 팔고 건어물 팔고 하는 것이 어항도시라. 그러면은 항만구역은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고 어항구역은 어항도시 건설이 목적이라. 이렇게 항만도시나 어항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있은 것으로 본다.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바다에다가 바다를 항만도시나 어항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바다의 도시지역을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 없이 바로 항만도시나 어항도시 건설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앞으로 항만법상 항만구역이나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이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은 전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교재 박스안에 CDE는 원리가 똑같거든요. CDE를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CDE를 봐주세요. CDE를 한꺼번에 설명드립니다. 봐주세요. 여기요. 여기는 전답과 순등 농지가 집중화되어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땅입니다. 도시교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입니다. 여기에 용도지역 농림지역이에요. 네, 농림지역이고 산 아래에 마을도 있겠죠. 자, 이렇게 농림지역인데, 자, 농림지역에다가 자, 이런 박스 안에 D번
여기다가 택지개발촉진법상, 농림지역에다가 이게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어. 그럼 잠깐. 택지는 공장용지입니까? 주택지입니까? 주택용지를 택지라 그래. 그러면은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까? 택지 조성합니까? 택지 조성에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첫걸음을 뗐다 이 말이라. 농림지역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가 없잖아. 그 원칙대로 하면은 농림지역을 도시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필요 없이 바로 택지를 조성하고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곳은 이 법상,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구체의 이성수로 본다.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땅을 농림지역을 도시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법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체로 간주되니까 바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경기도 곳곳에 개발 가능한 택지를 조성해서 신도시가 건설됐잖아요. 그렇게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건설할 때 그 첫걸음에 뭘 지정해버린 거죠?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버린 거야.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버리면 자동으로 국토교육법상 도시지구로 결정구청으로 간주되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없이 바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한 거예요. 똑같아 원리가. D번 봐요. C번 봐요. C번. C번에 보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상계법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농림지역에 똑같은 원리가 농림지역에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를 지정했죠? 무엇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해버리면은 농림지역이 뭐로 바뀝니까?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체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지역을, 농림지역을 도시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안 바꿔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사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공업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70년대, 80년대 구로공단이 어디로 갔죠? 구로공단이 어디로 갔냐고. 안산 시야공단으로 갔잖아요. 바늘공단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1970년대에 저는 서울에 안 왔지만 그때 시야공단, 바늘공단 자리는 서해안 갯벌이고 갈대밭이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구로공단을 옮기려고 뭘 지정한 거죠? 그 갯벌에다가 국가산업단지 지정해버린 거야. 국가산업단지 지정하거나 일반산업단지 딱 지정해버리니까 자동으로 용도지역이 뭐죠? 그 갯벌이 도시지로 결정구시 된 곳으로 간주되니까 신도시로, 공업도시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하겠다. 그럼 뭘 지정하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돼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업도시 개발하겠다. 뭘 지정하죠? 산업단지 지정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전부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적으로 결정구청으로 본다. 공업도시 개발에 첫걸음을 뗀 곳, 국가산업단지, 일반사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는 도시적으로 결정구시로 본다. 조심해야 돼. 단 여기에 농공단지는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무엇이 나올지 알겠잖아. 이렇게 나오겠지. 농림지역에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이 법상 도시지로 결정구청으로 본다. O 믿겠습니까? X. 도시 산업단지 중에서 도시지로 결정구청이 어디되는 것은 뭐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러니까 정답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도 알겠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농림지역인데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은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뭐냐면은 전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이에요. 그럼 전기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면 제철소 짓습니까? 발전소 짓습니까? 발전소. 그래서 여기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이걸 말하는 거 적어요. 원자력, 화력 발전소를 말하는 거야. 원자력, 화력 발전소를 말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전부 이 법상 무슨 용도적이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가로 안에 보세요.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면은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어디에 되려면은 수력발전소는 빼고 송변전 설비를 목적으로 지정된 거 빼고 뭐죠?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어디에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동해안 쪽에 가면은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나 월성 1호기, 2호기, 4호기, 뭐 4호기 건설 중인가 뭐 그렇죠.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면 동해안 바다 쪽에 지나가다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면은 거기는 국가 산업단지 지정했습니까? 전원개발 사업구역입니까? 발전소 짓기 전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딱 지정해 버리는 거야. 그럼 그 동해안 바닷가가 농림지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뭐로 바뀝니까? 도시로 바뀌어 버리고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그 주변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고 학교를 짓고 상가가 들어오고 도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장과 연계시키니까 이해가 다 됐죠? 그러면 이 정도 이해하면 솔직히 이해가 몸속에 녹아들잖아. 그러면은 안 외워도 되잖아. 처음 해볼까요?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구역이 지정됐거나 어항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어항구역이 지정고시된 어디에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성에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 다음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가 지정됐거나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된 곳은 전부 이 법상 무슨 용도적이죠?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까?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밑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깊게 들어가는 거죠. 니은번은 이럴 때 쳐다보지도 않죠? 니은번 봐요. 64페이지 맨 밑에 니은번이야. 맨 밑에 니은번.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읽어놔야 되죠. 관리적안의 결정고시 의제입니다. 자, 관리적안의 농지법상 농업지정주로 지정고시 된 적은 이 법상 무슨 용도적이죠? 밑줄 거요? 농림적으로 결정고시 구속입니다. 관리지역 중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줄 것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장소로 간주가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죠? 봐주시죠? 봐주세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집중하시고요.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이곳이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라고요. 농림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농림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이 법, 국토계획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죄송해요. 무슨 용도지역이라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 관리정안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곳은 관리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까? 농림지역으로 결정우선으로 간주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생산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인데 관리정안의 산지, 산에다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정안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은 본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죠? 그죠? 관리지역의 보전산지로 지정 곳이 된 곳은 그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육법상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농림지역으로 구분해서 고시하면은 농림지역,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자연환경보전지로 구분해서 고시하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정안의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땅은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앞으로 관리정안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곳은 이 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여기서 하나만. 여보세요? 이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 농림지역이었다고. 근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이 뭐로 바뀌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간주되어 버리잖아. 근데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 이거 폭발이 되면은 그 주변 지역 한 30km, 50km 근방은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상상을 초월할 재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하니까 농림지역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되고, 즉 농림지역이 도시로 바뀌는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거야. 그러면 도시로 건설된 상태입니까? 시작도 못했습니까? 개발도 못한 상태에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해제가 되잖아. 해제되면은 도시지역은 그대로 있을까요? 종전의 용도지로 환원될까요? 종전의 용도지역이 농림지로 환원돼요. 근데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은 사업 완료 후 해제되면은 그 지역은 해제되더라도 도시지역이 개발되기 전 농림지로 환원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잘 듣고 대답해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상, 농림지역의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O 믿겠습니까? X. 택지개발이 끝난 상태에서는 택지개발지구 해제되더라도 개발되기 전 농림지로 환원될 수 없죠. 기출 문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출제 범위예요. 이게 65페이지 나와 있어. 65페이지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 용도 지역 등 환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6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양가로 4번. 용도 지역 등 환원 나와 있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농림지역이 도시로 바뀌었잖아.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해제되면은 도시지역이 뭐로 환원되죠? 농림지로 환원되버린단 말이야. 근데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로 환원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를 적어뒀다, 이 말이야, 거기에. 양고로 4번 설명됐습니까?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여기까지 해놓고 65페이지 내려와요. 65페이지 4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비제한. 용도지역 에서의 행비제한을 발표하시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세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비제한입니다. 고개 드시죠. 진도를 상당히 빠르게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3, 4월 강의는 이 정도 속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속도 좀 빠르게 느끼시면은 자기 수준에 맞도록 1, 2월 과정을 예습을 하시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되죠. 네, 그러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1, 2월 강의를 들으신 분은 예습보다는 이렇게 듣고 복습을 짧은 기간에 하면 효율적이죠. 잊어버린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하는 것보다 듣고 잠깐 복습하는 게 훨씬 낫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개 들죠? 지금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 중에서 뭘 공부하고 있죠? 용도 지역편, 용도 지역편을 공부하고 있죠.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도 지역이란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용도 지역이 뭐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그 토지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정하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에 맞지 않은 행위 제한과 금표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에 맞지 않은 뭘 제한받죠? 행위 제한을 받게 되죠. 행위 제한. 이 행위 제한이 뭐죠 하면은 행위는 무슨 행위죠? 개발행위.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뭐죠? 건축행위. 그래서 행위제한은 곧 이꼴 건축제한. 같은 말로 합니다.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이에요. 내 고객이 어떤 용도의 땅 사면은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받는 거죠. 예를 들면은 3종 일반 주거지의 지정 목적이 뭐죠? 조금 전에 배웠잖아. 앞 시간에. 여보세요? 3종 일반 주거지의 지정 목적은 1종 일반 주거지는 저층, 2종은 중층, 3종이 중고층. 그러면 중고층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3종 일반 주거지역 맞죠?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대부분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단지 안에 최고 층수가 15층이 넘으면 3종 일반 주거지역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근데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을 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했는데 돈 많은 누군가가 그 지역에 땅 사서 아파트 앞마당에 공장 지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공장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잖아. 근데 공장 건축을 못하게 제한, 이게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21개의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별로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지를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규정을 알아야 그 규정을 보고 건축 가능 여부를 상담하잖아. 이걸 외워야 돼, 이걸. 그러면은 1, 2월에 강의 들으신 분 여기 집중.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정합니까? 이걸 말을 해야 이걸 찾아서 컨설팅 할 수 있잖아. 이게 시험 문제라.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한다? 지금 이걸 대답을 못 하신 분은 지금 외우면 되잖아. 심각하게 외우시라고. 너무 길어서 못 외웠을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네 글자 너무 짧으니까 연습하지 않거든 못 외우는 거잖아. 이게 길었다면 외웠을 건데 별표는 2개 놓고 못 외우고 있다면서 짧아서 연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짧아도 못 외운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대통령령이 뭐죠? 적으세요. 뭐죠? 이 법이 뭐죠? 국토기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을 말하잖아. 이 법 시행령을 말하게 되는 거여서 대통령령과 시행령은 같은 말이에요. 국토기획법 시행령에서 21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가 몇 개? 21개니까 국토기획법 시행령에서는 21개의 용도지역별로 21개의 건축제한에 관한 21개의 별표가 뭐죠?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다. 이 표를 보고 컨설팅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의 종류가 몇 개? 21개. 그럼 어떤 용도지 땅 사면 어떤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준비된 표가 몇 개 있다고? 21개의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다. 그 표를 보고 상담하는 거예요. 표를 외우고 하는 겁니까? 보고 하는 겁니까? 보고 활용하면 전문가랍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이 표를 보려면은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은
여기에서 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 표를 찾아서 상담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에 정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금방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서너 번 하셨잖아.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용도직별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때 대통령령은 이법, 국토교육법 시행령이다.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21개 용도직별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다는 거죠. 그 표 보여드릴게요. 표 보기 전에 줄 끄고 갑시다. 65페이지 봐요. 65페이지 동그라미 1번. 65페이지 제일 밑에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밑에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고요. 읽어볼게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밑에 쭉 가세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뭐죠? 건축 제한이잖아. 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동그라미 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이 뭐죠? 이법 시행령. 이법 시행령상 건축 제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오세요. 67페이지 오셨습니까? 표가 나와 있네. 동그라미 1번. 제1종 용도지역 안에 땅 사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돼 있죠? 이런 표가 몇 개라는 거죠? 21개. 교재에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2개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책장 넘기면은 1종, 2종 나와 있죠?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땅 사면은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네, 표 한번 보세요. 67페이지 보세요.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법상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뭐죠? A번에 보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까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었잖아. 그래서 단독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주택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지만 그 중에서 다가구 주택은 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B번 해봐요. B번 줄 거죠? 세 번째 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 면적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전부 1종 전용주택에 건축할 수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 나중에 건축과에서 배우는데 근린생활시설, 잠깐만요. 근린생활시설, 이걸 이제 줄여서 뭐 근생시설이라고 그래. 근생시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린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가까울 근자에 인접할 인자. 이때 가까운 것은 공업지역 가까운 것입니까? 주택지 인근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런 뜻이다. 주택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거야. 주택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주택지 인근 지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 세탁소 있어야 되잖아. 빵집 있어야 되죠. 그죠? 부탄가스, 도시가스, 그죠? 충전소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 슈퍼마켓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학원 필요하죠? 학원도 작은 학원인데 동네 보수학원 이런 것들. 다 근린생활시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가 인근의 상가는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이 가능하지만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대부분의 소규모 상가는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여기까지 허용하는 거야. 그 다음 니 한번 해봐요. 니 한번 해보니까 각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죠. 그럼 평택시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평택시 조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게 A번에 뭐죠? 단독주택 중에서 아까 다가구 주택은 제외되는데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죠? 조례로 건축을 허용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조례로 건축을 허용하면 가능한 거야. 단 조례로도 아파트의 건축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는 절대로 아파트 건축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연립과 다시대 주택까지는 조례로 정하면은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라. 이제 표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표를 외워야 됩니까? 볼 수 있으면 됩니까? 볼 수 있으면은 상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잠깐만요. 용도지간에서의 행비제한, 건축제한에 관한 상황. 무엇을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걸 못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짧으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 1월 달에 이렇게 목이 터져라 강조해도 지금 대답하신 분은 2~3명이잖아. 왜요? 짧으니까 연습하지 않거든요. 툭 치면서 나오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도지간에서의 건축제한을 특례로서, 특별한 예외로서, 특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개별법률로 이 말이야.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별도로 암기를 해야 돼요. 용도지간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별법으로 정하는 경우.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보니까 양괄호 2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간에서 행비제한 특례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시고요.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4, 5, 6 묶어요.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을 묶으세요. 박스 안에 4번, 5번, 6번을 묶어서 용도지간에서의 건축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앞에 적으세요. 개별법 규정, 개별법 규정에 의함. 용도지간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별법 규정에 의하는 경우입니다. 용도지간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별법 규정에 의하는 경우.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용도지간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별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잘 보세요. 4번. 어떤 용도지간에 4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상계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상계법. 자, 용도지간의 상계법상 동그라미, 농공단지 동그라미예요. 용도지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땅은 같은 법 동그라미예요. 같은 법이 뭐죠? 앞에 상계법이라. 어떤 용도지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땅은 건축제한이 무슨 법? 상계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설명할게요. 여보세요. 여기 평택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산, 들판, 마을이 있습니다. 평택시에 가까운 곳이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에 이 동네 땅 사면은 건축제한을 어떻게 하죠? 대답하세요. 생산관리지역에 이 동네 땅 사면은 여기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 하는지는 어디서 규정한다고요? 여보세요.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뭐를 정합니까?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국토교육법 시행령 맞죠?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은 생산관리지역 안에 건축제한에 관한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겠죠. 그 표를 보고 상담하시면 돼요.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잘 봐요.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 여기다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로 개별 법률로 건축제한을 따로 정하는 거야. 이렇게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제한을 규정한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농지법이 아니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계법이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요. 여러분이 내일 농공단지에서 토지 상담하기로 해서 평택시 수도권의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 상담할 때는 이 법 상계법에서 농공단지 안에서 어떤 용도, 종류, 규모로 건축이 가능한지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토지 상담하시려면 오늘 저녁에 손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법을 찾아야 됩니까? 상계법을 찾고 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용도,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 그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어떤 종류의 건축이 가능한지, 규모는 뭐 얼마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이 법에 의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제한은 상계법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상담 준비, 이 법을 찾아 상담 준비를 못 하잖아요. 준비하지 않고 손님을 만나면은 상담에서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손님이 내가 이 농공단지에 땅 사면 내가 원하는 공장을 어떤 용도의 공장을 어떤 규모로 지을 건데 건축 가능 여부를 말해줄 수 없다면 땅 못 파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봉하고 바로 관련되잖아. 용도지간에서의 행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용도지간에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자는 상계법이라고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별법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와야 돼. 농공단지는 상계법. 두 번째, 농림지역. 5번에 봐요.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비출 거예요.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비출 거예요. 초지 비출 거예요. 몇 개? 3개.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그리고 초지로 지정된 땅은 무슨 법? 줄 거죠?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게 되는 거죠.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자는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로 지정된 땅은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게 돼. 이거 외워야 된다고. 6번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줄 거죠.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미줄 거죠. 문화재법상 지정된 줄 거죠.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까지 줄 거예요.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줄 거죠. 해양보호구역. 수단자원관리법상 줄 거죠. 수단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각 무슨 법? 줄 거죠.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개별법으로 건축자를 받게 돼. 이거 대답하세요. 책 보고 대답하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건축자는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아셨습니까? 이는 암기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주로 몇 번에서 시험 나오겠어요? 4, 5, 6번 중에서 몇 번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2개만 선택해 보세요. 4번 아니면 5번이야. 혹시 몰라서 6번도 나중에 외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6번을 못 외워서 힘들어하지 말고 4번, 5번 단단히 외우시라고. 여유가 있으면 6번 외우시고 4번, 5번 못 외우면 6번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4번 아니면 5번이 많이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죠. 쏘을 수밖에 없다. 쏘을 수밖에 없어요. 농림지역에 상계법상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한다. 옮겼습니까? X. 농지법이 아니고 농공단지는 농지법이 아니고 상계법이잖아. 농공단지는 농지법 하면 그 체력이 떨어지면 쏘가버려요. 농공단지니까 농지법이라고 쏘가버리죠. 지금까지 용도지간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책장 넘겨서 69페이지. 용도지원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잠시 휴식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